안녕하세요. 오늘은 제자백가 중 묵자와 묵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묵자의 탄생 연도는 분명치 않아 자료마다 제각각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기원전 480년경에 태어나서 기원전 390년경에 생을 마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약 90세 전후까지 산 것으로 보이네요. 묵자의 이름은 적으로 묵적이라고 하지요. 묵자의 사상은 겸해와 비공, 비락이라 할 수 있는데요. 비공은 상대나 나라를 공격하지 않는다란 뜻이지요. 겸해란 사랑에 차등을 두지 말고 두루두루 사랑하라는 것이고, 비락은 음악을 폐지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비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를 산 그의 눈앞에 펼쳐진 전쟁이란 것은 참혹하면서도 어리석은 인간의 소유놀이였습니다. 따라서 반전운동가이기도 한 묵자는 비공을 주장했는데요. 이는 남의 나라를 공격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춘추 말기에 초나라가 송나라를 치려고 한 적이 있었지요. 초나라의 노반이란 자가 성벽을 오를 수 있는 높은 사다리인 온제를 만들어 송을 공격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묵자는 송나라로 가서 노반과 병법 시합을 하여 그를 이겼습니다. 묵자는 자신의 허리띠를 끌러 성처럼 두른 후 온제를 이용해 공격해보라고 했지만 묵자의 병법으로 성은 뚫리지 않았습니다. 이를 보고 초왕은 송나라 공격 계획을 접습니다. 이때 송나라를 이런 사실을 모르고 묵자를 푸대접했지만 대접받기 위해 한 일이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그의 대표적인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겸해에 대해 알아봅시다. 겸해란 모두를 차별 없이 두루두루 사랑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우리는 서양의 공리주의를 떠올려 볼 수 있겠네요. 공리주의란 행위의 목적이나 선악 판단 기준을 인간과 사회의 이익과 행복을 증진하는 데 두는 사상인데요. 묵자의 사상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묵자는 공자의 좀비 친소를 비판했습니다. 좀비는 높고 낮음을 말하는데 신분의 높고 낮음에 따라 대하는 자세가 달라야 한다는 것이었죠. 친소는 친함과 친하지 않음을 말하는데 친한 사람들에게 더 큰 사랑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웃보다는 더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를 더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묵자는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라고 했으니 좀 차이가 있지요. 그러나 묵자가 신분제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랍니다. 묵자는 하나라의 건국자 오임금처럼 군주란 검소해야 하고 백성들과 함께 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진 자는 갖지 못한 자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어야 하고 학덕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가르침을 통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고 했지요. 어찌 보면 지금의 사회주의 이론 같기도 하지요. 묵자의 겸해 사상은 걸리버 여행기의 마지막 편인 말나라 이야기에서 말들의 사회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의 자녀를 내 자녀와 같이 사랑하는 사회였지요. 자식이 없는 사람들에겐 자식을 낳아주기도 하고 언제나 정직하고 깔끔하게 행동하는 말들의 생활이 바로 묵자가 말한 이상사회가 아닌가 합니다. 세 번째 비락입니다. 여기서 락은 음악을 말하는데요. 음악을 금지하자는 것이었지요.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이 음악일진데 왜 묵자는 이런 주장을 했을까요? 묵자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백성들에게는 3대 고통이 있다. 굶주릴 때 먹지 못하고, 추울 때 입지 못하고, 일에 지쳤을 때 쉬지 못하는 것. 이런 상황에서 지배층들은 큰 종을 치고, 북을 두드리고, 검문고를 타고, 피리 불며 검문아 추고 있다. 이런 행동이 백성들에게 무슨 도움이 될 것인가? 만백성에게 무거운 세금을 거두어들여 큰 종, 북, 검문고, 피리 등을 만들어 연주하는 행위는 천하의 이익을 조성하고 천하의 해악을 제거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미술 역시 마찬가지다. 음악처럼 정감을 즐기는 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이므로 이 사회에 쓸모없다. 당시 패권 경쟁으로 전국이 피폐해져 있을 때도 지도층들의 향락과 사치는 계속되었으며 그 향락에는 반드시 음악이 함께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도가의 장자는 이렇게 말하지요.
선정을 베풀어 묵자가 존경에 맞지 않는 성왕인 요임금, 순임금과 우왕, 탕왕, 문왕, 무왕은 모두 음악을 사랑했다. 요임금 때는 대장, 순임금 때는 대소, 우임금 때는 대호, 문왕 때는 벼공이란 음악이 있었다. 또한 무왕과 주공은 무라는 음악을 지었다. 묵자의 도는 너무나 각박하여 사람을 근심하고 슬프게 했고 정말로 실천에 옮기기 어려운 것들이었다. 그렇습니다. 묵자의 사상은 위대하지만 각박했습니다. 늘 그래왔지만 음악은 진정으로 자유로운 음악은 묵자가 그리도 사랑하고 염려했던 서민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지배층의 핍박 속에서도 백성들은 노동요를 부르며 스스로를 위로했고 아메리카의 흑인 노예들도 노래를 부르며 고통을 잊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강조했던 겸해가 바로 음악에 있음을 그는 왜 몰랐을까요? 묵자는 사상가, 학자, 기술자로서 팔방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이 전국을 통일한 이후 묵가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수많은 핍박 속에서도 유가, 도가와 같은 학파는 사라지지 않았는데 말이지요. 이는 묵가의 규율이 너무 엄격하고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의 본성과 타협하지 않는 학파는 결국 그 사상이 아무리 고결하다고 할지라도 버림을 당하는 것이지요. 오늘은 비공, 겸해, 비락을 주장했던 묵가의 사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